주체조선의 영원 불멸할 승리의 칠이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우리 인민 모두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존승업적이 깃든 혁명 사적지들에로 끝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사적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존승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거룩한 용도의 자욱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존승이라는 이 역사적 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1980년대 후반기까지만 해도 우리 사적지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고 또 지도에 조무로밖에 표기되어 있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멸의 존승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시려는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 숭고한 뜻에 또 받들려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알고 또 세계가 아는 역사의 거장으로 되었습니다. 주체 104 2015년 6월 8일 조국해방 전쟁 사적지를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의 용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조국해방 전쟁 사적지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지울 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사적지에 오시어 제일 처음으로 찾으신 것이 바로 최고사령부 지휘처입니다. 이날 집무실과 작전실을 비롯해서 최고사령부 지휘처의 여러 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처럼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계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용도하신 사실은 세계 전쟁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은 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탁월하고 특출한 용도력, 천리해안의 지략과 거대한 독성을 지니시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우리 혁명력의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투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바로 여기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최고사령부 지휘처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가열초절했던 조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진두지휘하시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신 그 하나하나의 사정물들을 모아주시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정말 여기 조국해방 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존승용도 업적을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는 위대성 교양 장소이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가야 할 거기한 혁명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이 옥년 드널지 않을 신념의 주초를 안겨주신 그날의 현재지도는 주체조선의 승리의 전통이 이 땅에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 주신 또 하나의 뜻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승용도사가 응축된 존승의 성지라고 하시면서 사적지를 통한 참관사업을 잘해서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 군인들이 수령님의 불멸의 존승업적을 대로리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더 잘 꾸리도록 하시고 혁명사정물 버전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놓도록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우리 사적지는 국보답게 존승의 성지답게 더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만 해도 우리 사적지로는 74만 8천여 명의 수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와 촌철명장의 선견지명과 비범한 용도력, 무비의 배짱이 있었기에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음을 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존승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7.27의 전통, 승리의 전통을 대류리어 빛내어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각지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1950년대 전승세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동맹원들 속에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함경북도 여명위원회에서는 저국해방 전쟁 시기 1211고지 방어전투에 참가하여 용용하게 싸운 전쟁노병 김학수 동지와 평양의 하늘을 지켜 용감히 싸운 전쟁노병 박정순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여명원들 모두가 전승 세대들의 순관록과 정신을 깊이 새겨앉도록 했습니다. 형제산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전쟁노병 박창혁 동지와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을 조직해서 학생 청년들이 전승세대가 지녔던 순관 희생정신을 본받아 조국보위 성전과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서 청춘을 빛낼 결의를 더욱 가다듬도록 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이어 학생 소년회 간 소조원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만경대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저국해방전쟁 승리 70돌을 맞으며 구유간의 학생 청년들도 대합창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 투출한 조국수호 정신과 반제계급 의식을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 전승세대의 당부를 심장으로 사교하면서 학생 청년들은 사랑하는 내 조국을 없애버리려 미쳐 날뛰는 침략자 미제를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온 세상이 보란 듯이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는 길에서 애국 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인 1907년 7월 24일 일제가 불법 비법의 정미 7조약을 날조하여 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강점한 사진 자료들 앞에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을사오 조약의 날조로 조선의 백여권을 빼앗은 일제는 통감 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더욱 다고치었습니다. 외교권뿐 아니라 내정권까지 장악해서 조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일본 침략자들의 책동은 해금일사 사건을 계기로 더욱 럭월화됐습니다. 당시 조선 통감이었던 이또는 해금일사 사건에 대하여 통보를 받자 번국에 지금이야말로 주권을 탈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보를 보낸 즉시 고종을 찾아간 이또는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고종을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고종 황제에게 해금일사 사건의 책임을 지은 일제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인 순종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는 다주권 침해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강도적인 방법으로 고종 황제를 밀어낸 일제 침략자들은 저들이 작성한 조약을 받아들일 것을 친일 내각에 강박했으며 7월 24일 한일협약이라는 것을 날조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봉건 정부의 내정권 강탈을 노린 정미 7조약이었습니다. 정미 7조약은 불법 무효의 허위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이 조약이 국제조약의 법률적 효력을 확인할 국가 주권자나 최고 주권기관의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종은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했을 뿐 그해 8월까지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약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자면 마땅히 고종의 윤호와 서명, 억제 날인도 있어야 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이 고종 황제에게 정미 7조약의 초안을 비준하라고 강박했지만 고종 황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조약에는 친일 매국 욕적 류안용의 도장만이 찍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미 7조약은 아무로한 국제조약 체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 의해 날조된 불법 비법의 허위 문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전대미문의 국토병탄 행위를 감행한 일제는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치웠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수백만 명의 청장년들을 징용 징병으로 강제 연행했으며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전락시킨 것을 비롯해서 일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특계형 반인륜 범죄의 역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절대로 지워질 수도 가리워질 수도 없습니다. 사기와 협작으로 이루어진 이 문서장 하나만 넣고 봐도 일제의 야수성과 철면피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에 대한 자그마한 한 상이라도 가지고 계급의 청태를 더욱 억세게 틀어지지 못한다면 또다시 너해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강산이 결백본변에도 일제가 우리 민에게 돌씌운 불행과 고통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가 제놈들이 저지른 반인족 과거 제약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한다면 일제의 과거 제약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며 세기를 이어 쌓이고 맺힌 원혼을 가슴으로니 풀고야 말 것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위대한 전승의 역사적 우위는 영원 불멸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세 즈음에서 쓴論소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922억 건이 설계 형성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하고 인민의 여구와 이익은 모든 사업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일꾼들이 누구나 인민을 위한 일은 언제나 최상의 수준에서 해야 하며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한다는 당의 의도대로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뛸 때 대해서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위대한 전승의 기적을 안아올린 영조선의 국풍 이런 제목으로 조국해방전쟁 시기 수령의 호소 따라 전선과 후방에서 광범위 벌어진 전인민족인 대중운동의 거대한 생명력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백두산 기술계 농촌건설 전구에서 조선노동당원의 기계를 남김없이 과시하자 이런 표지 아래 위대한 당중앙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량강도로 달려나간 중앙과 지방의 최종의 당원 대대들이 시작부터 백두산 기술계 농촌건설 전역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으며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전체 당원대대 지휘관 대원들의 억센 신념과 의지, 비상한 요리를 전하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 이런 표시 아래 경공업부문 일꾼들이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며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데 힘을 놓을 때 대해서 쓴 기사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 생활에 이바지 않은 실제적인 변화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이룩하는 데서 경공업부문 일꾼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데 대해서 쓴 기사, 그리고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이 차려지게 하는 데서 품질 감독 부문 일꾼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른돌경 측 사진전람회가 각 도에서 련일 진행되고 있으며 사진전람회장으로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소식과 원군 가정으로 알려진 해산시 한 해숙 여성의 가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용면이 인민반의 어머니 다심한 주부 이런 제목으로 인민반장들이 사회생활의 기층 조직인 인민반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책임을 다해 나갈 때에 대해서 쓴 기사와 령양광산에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지난 시기 전국적으로 진행된 조선어 전시회들에 참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중구역 종합양복점 동성조선어점의 김용화 동무를 소개한 기사와 북천군 우비 사는 전옥실 여성의 원군 미풍을 전하는 기사, 그리고 열성 독자들의 목소리를 싣고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적극화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노동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